여의도의 공천 전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인간계를 제압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선보인 신의 한 수는 없고 꼼수와 무리수, 악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공천 패착을 거듭한다면 앞으로 인공지능한테 공천권까지 맡겨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물갈이 포석을 깔고 여야의 공천 수싸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더민주가 지금 먼저 새누리당과 함께 공천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함께 보셨을 텐데 고영신 교수님, 지금 보면은 강동원 의원, 최규성 의원, 부자연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윤후덕 의원 이렇게 5명이 공천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고 5명이죠. 44곳 네. 공천 방식을 결정을 했는데 네. 현역 의원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청래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고 네.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고 또 총선용 이렇게 뮤직비디오요. 뮤직비디오까지 찍어서 공천이 확정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그랬었죠.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3차 또 이제 3차, 4차 이런 컷오프가 계속 나오겠지만 예. 그 규모도 적고 친노 핵심들이 과연 물갈이 됐느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정청래 의원도 친노는 친노입니다만 사실은 정동영 의원계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정동영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서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이고 네. 지난해 문재인 대표가 동작동 또 이승만 묘소랑 갔을 때도 비판을 히틀러까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랬었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친노 핵심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5명들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비리 막말 이런 갑질 이런 걸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이 됐지. 네. 정말 친노 핵심으로서 당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또 더 국민의당이라든가 일부 국민들 간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갑질 친노 패권을 청산하는 그런 요구에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 원장님의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지금 이렇게 발표된 분들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의원 다음에 윤후덕 의원인데 네. 윤후덕 의원은 워낙에 그 자녀 취업 청탁에 관한 게 이제 고발도 되고 무혐의는 났지만은 예. 워낙 국민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네. 윤후덕 의원이야말로 이제 친노도 아니고 정말 친문에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이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애썼을 텐데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1차에 강기정 의원 1명, 예. 그다음 2차에 5명 나왔는데 네. 정청래 의원하고 윤후덕 의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잘 납득이 안 가는 네. 최규성 의원은 호남 3선이긴 하지만 김제부항 고창이 합쳐져 가지고 예. 결국에 김춘지 의원을 갖다가 단수 추천하면서 탈락했고 그랬죠. 근데 부자연 의원 같은 경우는 안산 단원을 지역인데 네. 특별히 막말 비리 갑질이 아무런 하자도 없고 원내 네. 부대표도 열심히 했고 네. 하는데 어떤 점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끼워 막힌지 다 납득하고 이제 이 부자연 의원은 공교롭게도 사실은 천정배 전 대표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안산에서 오래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날려 떨어졌고 이제 강동원 의원은 굳이 찾자고 그러면은 그 대선 불복의 막말 네. 남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그 다른 분들도 훨씬 더 많은데 이분들로 가지고 과연 그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설득이 될까 예. 그런 의문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게 그동안에 이제 아까 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평가와 달리 김종인 표 물갈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야 될 것이다. 이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사실 네. 그동안 전략공천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던 인사들을 상당히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노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는 네. 공천이 별로 되지를 않았어요. 네. 정작 확정된 사람들은 그쪽이 훨씬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지 공천이냐 아니냐 오늘 결과가 중요한데 네. 제가 볼 때 오늘 결과로 봐서는 완전히 그 미달 수준이 아니냐, 예. 꽈락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나 특히 여당이나 그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도 다수가 공천이 됐어요. 예. 뭐 이종걸, 박영선, 조정식 의원들을 비롯해서 예. 뭐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네. 뭐 합당한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도 친노 운동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다수 아직 빠진 거 아니냐. 예.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발표된 곳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3차, 4차에 가서 발표될 때에 예. 현역 중에서 공천 탈락할 대상 자체가 이제 거의 몇 남지를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마무리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예.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의 평가도 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시는 거고요. 황 소장님요. 예, 한간에는 뭐 그 재선, 네. 3선 이상에 대해서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네. 재심사를 해서 컷오프를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뭐 떠도는 이야기들은 네. 한 자리 숫자에 네. 그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한 친노 패권 청산의 대표적인 인사 5명 중에서 예.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하지 않겠냐. 특히 예. 정청래 의원 개인에게 네. 이 모든 그 친노 청산, 패권 청산 부분을 이렇게 낙인 찍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더민주당의 네. 숨겨진 부분에 더 문제는 뭔가 하면 네. 뭐 한 청년 전대업 출신 네. 내지는 그 여야의 적대적 그 어떤 대립에 기생해서 예.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3선, 4선, 5선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예. 그야말로 존재감이 별로 없고 발전하지도 않고 지역주의에 기대어서 당선되는 이런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좀 이렇게 추가 탈락이 되어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공천 개혁이지. 네. 지금 보면 뭐 힘이 좀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탈락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추가 네. 탈락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 예. 이 공천 결과가 이렇게 좋은 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1차 그 공천 발표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도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 공천 결과, 더민주의 공천 결과에선 제일 주목되는 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앞서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정청래 의원 뮤직비디오 찍을 때 옆에서 이제 공천되는 거다 싶었고 특히 반성문까지 올렸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던졌는데 그게 좀 그 뭐랄까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용납이 안 됐던 분위기였나 보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이 공천 결과를 보면은 예. 뭐 3차, 4차도 결과가 뭐 그렇게 썩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태산 명동에서 1필이고 용두 3위로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저도 예. 뭐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결과로 보면은 네. 그동안 그 486 예. 이런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친노 패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다 네. 거의 다 지금 사실상 지금 공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예, 예. 우원식, 이인영 의원 등 뭐 이런 박영선 의원 등 다 받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분들 다 빼고 나서 누구를 뭐 더 이상 자를 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김정인 대표가 어쨌든 영입이 돼 가지고 예. 침몰 직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구출해낸 건 큰 공로로 볼 수는 있지만 예. 사실은 김정인 대표한테 기대를 걸었던 거 하나는 그동안 그런 그 좌클이 너무 진보 좌파로 갔던 그런 그 어떤 노선을 좀 정리해서 예. 우클릭을 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도층들이 기대를 걸었는데 네. 그것도 실은 지금 말뿐이에요. 예. 뭐 북한 괴멸론이라든가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해표증책 수정론이라든가 예. 뭐 이런저런 최근에 가서 민노총에 가서 쓴소리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말로만 했을 뿐이지 립 네. 서비스 이상의 어떤 정책적 의지로 네. 나타난 것은 없어요.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같은 극좌 진보 노선들과 결연을 하겠다. 예.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인 적이 없었고 예. 또 하나 이제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인적 쇄신 아닙니까? 그렇죠. 인적 쇄신. 예. 말하자면 뭐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운동권 체질 그런 정치로는 이제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친노 패권 청산 뿌리를 뽑겠다 네.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과연 친노 패권 청산을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러면 결국은 김정인 대표는 친노 문재인 대표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뭐
김종인 대표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예. 뭐 3차 또 4차도 있으니까 그때 기대해봐라 할 수는 있는데 예. 오늘 공천이 확정된 내용들을 보면은 예. 탈락한 사람 말고 그러니까요. 확정된 내용을 내가 지금 명단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 방금 기자의 이 리포트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잘려야 할 분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말하자면 진보 좌파 운동권의 대표적인 세부격들이 다 공천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3차, 4차에서 누구를 그러면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잘리는 거느냐. 그동안 뭐 적극적으로 친문에 충성을 안 했던 사람들만 잘리는 거 아니냐. 그런 예. 그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김정인 대표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 구호가 아니라 어느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날아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김종인 대표께서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네. 결국에는 비례대표 예만 하나 들면은요. 네. 비례대표 21명 중에 네. 친노 친문 운동권 세력들이 17명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지금 한 10여 명이 네. 10여 명이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결국에 19대 때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친노 그룹의 특히 여성분들은 특정 대학의 특정 여성 대학의 인맥으로 해가지고 예. 쭉 버텨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예. 그게 결국에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이미경 오선 의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친노의 부천 쪽의 김상희 재선 의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승희 의원은 그 봄날은 간다 했는데 또 살아남았잖아요. 네, 네. 이분들에 의해서 또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 해서 블러킹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분들이 지금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대로 다시 공천 받아서 가면은 네.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네.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요. 뭐 좀 엉뚱한 발언으로 좀 주목도 받고 있지만 한 말 중에 지금 잘 몰랐던 내용, 지방신문 한 줄 기사까지 다 스크린한다면서 김경합 의원의 세작 발언은 정작 내용을 몰랐더라고요. 김경혁 치면 비노는 세작 해가지고 제일 위에 뜨는데 네. 요즘 무슨 뭐 신문 오래 가지고 그 봅니까? 네. 그냥 쳐보면 알지요.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나 높거나 네. 안 그러면 홍창선 공천 이 위원장이 네. 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사실은 더민주당이나 그 이전에 그 민주당이나 이런 어떤 한국의 제1야당이 네. 돼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네. 7, 80년대의 운동권에 영향을 받고 또 네. 거기에서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세력들이 네.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네. 그 사람들이 당내를 장악해서 특정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국민의 민생이나 어떤 경제, 삶 이런 부분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 그 어떤 정체성을 예. 7, 80년대 수준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런 어떤 이슈들에 매몰되면서 국민의 어떤 바람이나 시각과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의원들의 시각들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고 네. 또 장외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문제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더민주당이 이 실사구시적인 성격으로 노동이나 각종 사회개혁 문제에 기득권이 제약 기득권이 높은 부분에는 손을 안 대는 네. 이유다. 이게 국민들 비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어떤 공천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징적인 인사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드러내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네. 이 탈락한 분들 이름을 보면 네. 뭐 개인적으로 실언을 하거나 또 뭐 취업 이런 어떤 의혹에 연계된 분도 계시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핵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제약 기득권과 연결된 고리요. 네, 네. 그래서 제약 기득권, 운동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청산이 미흡했다. 이 부분은 뭐 변명할 어떤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 공천 상황도 조금 뭐 전에 발표가 됐는데 잠시 더민주 얘기 좀 나눠본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홍창선 그 공관위원장이 좀 이색적인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을 받은 내용이 있던데 같이 이렇게 녹음된 내용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불을 끄면 하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 카메라 플래시 이 정도면 없어도 잘 나오던데 왜 이렇게 불을. 옛날 관행 취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국회만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취재 관행. 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상품이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우리 재밌게 합시다. 이리 와요. 이게 뭐냐?
팬입니다. 아, 누가 뭐 전 칼 듭는데 칼을 못 휘둘러? 팬이 더 앞으로 좋은 언론인. 예. 민주당의 공천 발표가 장난이십니까 지금? 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취재 관행 나는 새 사람이라 바꾸겠다. 제가 하는 거에 기분이 좀 언짢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 의도한 바와 달리 사람마다 감정이 다 틀리니까요. 예. 그러면은 네, 참 그 오죽하면 기자가 공천이 장난이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조금은 어제 좀 경솔하지 않았나. 오늘 그래서 그런지 2차 발표 때는 그냥 주요 내용만 얘기하고 뒤로 빠져서 이제 대변인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좀- 홍창선 공심위원장이 무슨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예. 결국에는 너무 장난스럽게 비치고 예. 특히나 이 공천 발표라는 게 한 정치인의 생명이 왔다 갔다,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하는 거고 또 네. 더 문제는 결국 언론이 무슨 관행을 바꾸고 말고 합니까? 본인들이 잘하면 되는 거지. 언론 탓에 그 돌리는 듯한 네. 그런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 취재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하니까 네. 다시 정색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제 좀 다시 얘기를 좋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해프닝 차원을 넘어서 도대체 홍창선 공심위원장이 네. 약간의 좀 오만한 게 아닌가. 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예. 언론이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 옛날 같이 하는 식으로 하느냐라는 예. 오만함에서 나오는 저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오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너무 존재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항구 공관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관위원장이 다인데 아, 예. 여기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홍창선 뭐 공심위원장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얼마 전에 선글라스 쓰고 나타났잖아요. 네, 뭐, 네. 뭐 출근하면서 그래갖고 네. 무슨 정보원인가 이렇게 농담까지 나왔는데 네. 너무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그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러셨나? 왜 그러죠? 지금 심각한 상황. 공심위원장이면은 뭐 예. 말씀하셨지만 예. 정치인의 한 정치인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 정치를 위해서 저 인생을 걸고 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탈락이 되든 뭐 공천을 받든 아주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뭐 분위기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단순한 좀 고차원의 조크를 던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은 네. 전혀 분위기나 네.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저런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공천 발표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앞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공천에 대해서 얼마나 좀 후폭풍이 클까, 국민들의 그 여론도 얼마나 좀 안 좋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또 들거든요. 본인이 밝히셨듯이 네. 홍찬성 공관위원장은 재밌게 해보자고 했대요. 네. 그런데 이게 재밌을 상황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공천 국면이란 것이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공천 탈락이 되면 정치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가벼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실 공관위원장으로서 권한은 네. 지금 사실은 이항구 위원장보다 더 좋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난번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권까지 넘겨받으면서 예. 원래 그전에 혁신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던 비례대표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권한까지 네. 홍찬성 위원장한테 넘겼습니다. 특히 그 공관위원들이 9명인 상태에서 그 가부 투표를 할 때 그 본인이 동수일 때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네. 부분인데 네. 사실은 최종적으로 김종인 대표의 재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이런 형식을 하면서 힘이 많이 빠진 네. 빠져버린 그런 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네. 지금 그동안 발표된 분들로 해서 보면은 이제 이미 상당히 공천 발표가 진행된 겁니다. 이게. 예. 지난 이제해서 한 60여, 70곳이 다 돼 가는데 대부분 친노 운동권 세력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더민주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각광받을 만한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는 네. 주목할 만한 분이 그다지 있는지 네.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려볼까요? 지금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요, 그 양산 당대표라고 불렸던 문재인 그 전 대표 움직임과 관련해가지고 선거 지원 움직임은 좀 제동을 좀 거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그 진노 색채를 지우는 쪽으로 하고 있고 네. 또 당 안팎에서 네. 또 국민의당에서 언론에서 네. 다 김종인 대표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네. 진노 패권에 대한 네.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선거 지원 운동을 하고 다닌다면 네.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허수아비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질 그런 어떤 부분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역할을 한다면 아마 김종인 대표는 이걸 가장 원할 겁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가 다 무너졌다. 예. 저 김해라든지 부산 서쪽, 예. 사하, 사상 뭐 이런 쪽에. 예. 그래서 지금 뭐 본인도 출마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도 지금 새누리당으로 간 이런 상황에서 네.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나서서 PK의 이 대세론을 이끌어주면 네. 뭐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이 또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호남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영남 네. 호남 지원 영남 후보 이런 부분에서 네.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히는 부분인데 네. 본인은 정작 PK에서 출마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네.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를 다니는 부분 그리고 또 진노 패권 청산이 의심받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네. 네. 제가 볼 때 김종인 대표가 독자 노선을 긋기 시작한 거 아니냐. 네. 더 한 걸음 나가서는 아직은 추론입니다만 네. 본인의 대선에서의 일정한 역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네. 생각하시는 걸음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발언으로만 봐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는 투로 말을 여러 번 그랬었죠. 반복을 했었고 네. 그리고 3월 초에 그 호남에는 가지 마라. 네. 물론 호남 정서 뭐 우리 고 위원장님이나 다 잘 아시지만 현지에서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단적으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또 그리고 3월 10일부터 이제 충북 청주에서부터 이제 네. 유세를 시작하겠다고 다 흘리고 있는데 네. 언론에도 알리고 했는데 예. 하지 마라 이래 버리니까 네. 접었단 말입니다. 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는 전면적으로 각을 세운 건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 때 지원 유세를 앞장서서 하기로 돼 있는 분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 김종인 대표가 그런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네. 한번 저는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새누리당도 지금 31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4개적 단수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공천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네. 35곳인데 네. 경선을 31곳을 발표를 했고요. 예. 단수를 4곳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발표된 지역들이 네. 지난 1차에 의해서 경선 지역들이 보통 후보자는 2명에서 3명 하는데 이번 4명인 곳을 일부 포함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데 네. 대체로 새누리당의 13지역들입니다. 네, 네. 험지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경선을 통해서 예. 분위기를 살려보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있는 부분은 네.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네. 그리고 이제 친박 주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공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는 부분인데 예. 요 2차에 관해서는 1차 때는 거의 신친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친박이나 탈박까지도 포함해서 일정하게 안배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도 그 야당하고 다르게 더민주와 다르게 발표된 인물들이 그 지역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보면 오늘 발표를 하면서 좀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도 단수 추천이 아닌 경선을 좀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발표는 아직 연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1차 발표 때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비박과 친박 간에 있는 부분은 예. 대충 다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발표에도 오늘도 보면 사실은 뭐 갈등의 소지가 거의 없이 발표했습니다. 경선한다고 발표하는데 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경선이 내정되어 있는데 예. 오늘 뺐다면 예. 어제 윤상현 의원의 그 이 사건이 네. 영향을 미쳐서 네. 오늘까지 좀 조용히 가자. 예. 원래 어제 발표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기조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그 살생부 파문, 뭐 여론조사 유출,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의 저 문제, 녹취 네. 문제 이런 문제까지들 예. 갈등들을요. 예. 이렇게 방치하면서 그냥 서로 간에 사과하고
사과 받아들이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5개월 동안 상향식 경선하겠다고 뭐 이 예비 후보들 공천 접수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은 당이 예. 갑자기 상향식 공선이 그 유령 번호 뭐 유령 당원이 문제가 많아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들을 치열하게 논의해서 네. 왜 그러면 되지도 않은 상향식 경선을 이렇게 끌고 왔는가 하는 문제. 네. 그리고 지금 유령 그 당원이나 유령 번호가 저렇게 많은데 제대로 된 경선이 있을 건가 하는 문제들을 예. 제대로 짚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천 배제자에 대한 원칙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공천 잡음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보다는 마치 이제 양 계파의 알력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살생부가 터졌을 때요. 예. 그때도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다고 그냥 끝나자. 예. 공천 주도권은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예. 그때부터 정말로 살생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해서 예. 이런 일은 전부 다 끝까지 조사해서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법적 처리나 조사를 요구하고 예. 또 그런 부분에 연관된 사람은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야 됩니다. 예.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요. 네. 공천의 주도권을 삼기 위해서 또 녹취 파문이 또 생긴 겁니다. 네. 그다음 이걸로 끝날까요? 그 해당 방송도 더 가지고 있다 그러고 더 계속 폭로가 될 건데 네. 자 봉합하면 또 터지고 봉합하면 또 터지면서 이런 정근대적인 공작 정치가 당의 공천을 좌우하는 이런 행태를 방치해서 되겠는가 하는 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의 그 발언 이후에 지금 공천 결과다 보니까 네. 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오늘은 어쨌든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은 그렇죠. 지역 자체는 빼고 네네. 경선 지역이니까 뭐 문제 될 게 그렇죠. 없죠. 거기 나와 있던 분 중에서 정말 하위권 그런 그렇죠. 뭐 빼고 그것도 4명도 많은 건데 어쨌든 네. 4명까지 이렇게 인정한 지역도 있고 현역 의원에 지금 컷오프가 없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 탈락자가 지금 오늘 네. 하나도 없었죠. 지금 현역 의원 탈락자가 또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네. 지금 엎친 데 덧치기 돼갖고 지금 새누리당 집권당 맞냐는 얘기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 무슨 예. 표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배가 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개파 싸움 공천권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또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할 지역들은 빨리빨리 발표를 해야요. 네. 그래야 또 이 실무적 준비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안심번호 해야죠. 뭐 이런 거 하려 보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경선 지역만 발표한 것 같은데 문제는 네. 뭐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윤상현 의원의 막말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수습 내지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주 성결돼야 할 과제다. 물론 네. 이것을 뭐 그 경선을 다 밀어넣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다른 변경에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공천에 탈락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네. 최고위원한테 공갈 치는 거요? 이거도고 지금 윤상현 의원 김무성 가도 대표도 잘라버리고 비박들 다 죽여. 네. 어느 것이 더 막말입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그 다른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가장 직접적인 것은 그 공갈 발언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이 친구라든가 예. 또 뭐 그 사적인 사람하고 얘기를 했다면 임금님도 안 보는 데서 다 요구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이 누구하고 했느냐?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지금 윤상현 의원도 실세 중에 실세라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분하고 통화한 것으로 정황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네. 과연 지금 공관위의 신뢰성, 공정성이 결정적으로 훼손을 받는 거죠. 이건 네. 뭐 시나리오 공천 아니냐, 네. 각본 공천 아니냐. 네. 좀 더 나가면은 이건 뭐 권력자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공천한 엿장수 공천 아니냐. 예. 뭐 내가 엿장수를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예. 그런 비난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적당히 덮고 갑시다. 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보 들어온 상황부터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어제 그 윤상현 그 의원이 최고위원 대표회의실에 이제 좀 찾아갔다가 김무성 대표를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만나지를 못한 상황인데 오늘 들어가서 어쨌든 최고위원들에게 어떤 정황을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 상대와 경위 설명을 다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불출마 요청에는 자중자애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좀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이거 후폭풍 뭐 어쨌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대신에 김무성 대표가 아직까지 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결국에 자꾸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또 거짓말을 덮고 해서 상처를 더 덧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본인이 빨리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진상조사에 전혀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객관적으로 자 전날 2월 27일 날 녹음을 했어요. 네. 2월 27일 날 낮에 정도원 의원하고 살생부 파문이 터져서 분노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27일 날 그 내용대로 28일 날 29일 날 다 진행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계획된 밀실 공천에 네. 친박 세력의 밀실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 네. 그냥 과정 중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없이 친박 어느 누구든지가 소명이 없이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은커녕 과반수도 지금 얻게 될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소명 없이 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요 더 이상 조용히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로 과감하게 본인이 어떤 정도 개입이 됐으면은 그 친박에서 지금 얘기하는 음모론을 누가 녹음해서 누가 언론사에 갖다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개입했는지 아닌지 본인부터 밝히면서 예. 본인이 강하게 치고 나가 아주 클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치고 나가야지 계속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정 안 될 때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예. 옥새를 가지고 정말 고향 지역구로 내려가 버리든지 예. 이런 어떤 단호한 결단을 보여줘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말씀 중에는 보면은 김무성 대표 쪽에서 먼저 입수하고 언론사에 유출했다 이런 의혹들까지 나오는 그 부분이 있는 음모론을 거죠. 지금 김상현 의원이 사과로 가가지고 사과는 태도입니까? 그렇죠. 사과로 간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네.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김무성 대표가 더 선제적으로 네. 해명을 해야죠. 네. 지금 안 그래도 본질 흐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제 사과하러 갔을 때 나온 그 장면 인터뷰한 모습을 보고요. 모든 일에는 발단하고 결과가 있죠. 네. 발단은 김무성 대표의 살생부 발언에서 이제 결과가 네. 이 지중 네.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유대인 속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네. 그 일로부터 가장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 속에서 녹취와 언론사 제공이 터져 나왔고 저 예. 막말도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럼 저 막말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이 녹취 그리고 제공 네. 그리고 또 이 살생부 지난번에 그것도 대충 넘어갔죠. 네. 그렇게 사과해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요 제대로 짚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녹취를 27일 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열흘 지나가지고요. 2차 공천 발표 이때는 이제 예민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어제 예정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제 밤에 저게 터졌습니다. 그랬죠. 자 공천을 겨냥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윤상현 의원 한 명의 어떤 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당의 공천이 정치 공작으로 방해를 받는 부분인 네. 국민에 대한 큰 신뢰고요. 또 새누리당이 이번에 총선에 이 패배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녹취 내용이 더 있다 칩시다. 예. 과연 또 윤상현 의원 저 말만 녹취했는가? 또 다른 게 또 녹취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살생부나 그다음에 여론조사 유출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조작된 거다, 원본이 아니다, 뭐 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예. 녹취라는 부분은 누가 말했는가가 확실해지니까. 네. 자, 그래서 이미 저게 터지기 전에 네. 저는 또 터진다. 그것이 녹취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대로 돼가거든요. 누가 봐도 빤한 공작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새누리당의 공천의 권위가 네.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천 작업을요 하루 이틀이라도 중단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사과하고 설명하고 끝내려고 할 게 아니라 네. 법적인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살생부 발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론조사 유출 예.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새누리당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를 네. 국민 앞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예. 이 공천 자체를 어떻게 공천을 해도요. 이거는 뭐 공천이 어떤 사천이다, 예, 예.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시간이 쫓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밑에 속보에도 나오면 일단은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클린 공천위 그쪽으로 해서 조사를 좀 맡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있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지. 사실 당헌 당규에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당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상규 위원장이 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예. 공식 접수가 안 됐대요. 네. 그런데 이제 접수가 되면은 네. 검토를 하는데 네. 해당 행위로 결론이 나면은 제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네. 또 공천관리위원회에 세 가지 그 산하 기구를 두고 있는데 네. 방금 하신 클린 선거 그 위원회가 네.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이 진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살펴보는 거지 네.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아, 예. 예, 결정 권한은 없고 먼저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월 27일 날 살생부 판문이 터지면서 이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생부 판문이
2008년 총선, 22년 총선에도 여야가 늘 있었습니다.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네. 근데 대체로 정치권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꼭 이 여당에서 터져 나와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는 아쉽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당의 내부적인 갈등이 수습되지를 않고 네. 국민들에게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 차원에서 나서서 당 전반적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의결해야 될 것이 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상 규명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해야죠. 예.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아까 그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 의문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제 나온 게 이제 2명 예. A 의원, B 의원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조직적으로 진짜로 움직인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커요.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굴지도 좀 의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27일 날 그 녹음 테이프에 나온 거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예. 그 녹음 테이프는 그 2차 발표 전에 갖다 준 게 아니고 네. 3월 5일 날 언론사에 갖다 줘서 네. 언론사에서 한 3, 4일을 묵혔어요. 법적인 그 검토를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녹취 내용에 의하면은 네. 그 결국에 쳐내라 하면서 내일 정도원 의원하고 다 얘기가 돼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28일 날 아침에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상김시대의 음모다. 그다음에 뭐 김태현 의원이나 이 친박계로 불리던 초선 의원들이 계속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면서 예. 의원총회까지 열리고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나가서 정도원 의원은 나중에 2차로 김무성 대표가 무마용 전화까지 했다라고 또 폭로를 하고 네. 그 김무성 대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진실 공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27일 날 녹음된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대로 다 되면서 네. 그 형량 말고 내가 정도는 말고 또 A, B가 또 나왔어요. 예. 그때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또 다른 뭐 자동차 블랙박스도 있고 지금 오만 벨링이가 다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네.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해도 네. 그 국민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네. 확실하게 빨리 신속 정확하게 이 진상 조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 하나는 윤상현 의원의 행태, 네. 그 행위, 그 부분은 별대 문제야. 그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에요. 아, 예. 네. 그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네. 그 행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또 그것이 어쨌든 이게 무슨 어디 직원 뽑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의 대표를 뽑는 데 대해 그런 공천 과정에 여러 정황상 개입을 했고 네. 그 발언의 내용이라는 게 네. 뭐 심하게 뭐 이야기하면 시정에 무슨 이런 사람들 말도 못하는 과연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예. 하나는 친박이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예. 음모론 네. 말하자면 그러면은 어디는 상대 쪽에서 통화 내용을 지금 그 받은 쪽에서 이거 알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도청을 했든 무슨 뭘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잘못하면 두 개가 합쳐질 경우 옛날에 1992년이죠. 김영삼 정주영 DJ 했을 때 그때 유명한 부산 복국집 사건이 났었습니다. 예. 그때 공직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선거 개입하자는 내용인데 그건 싹 없어져 버리고 예. 말하자면은 정주영 측의 후보 측에서 그 도청원 내용으로 해서 그것이 부각되면서 선거 판세를 전체를 바꿔버렸는데 예. 어쨌든 잘못하면은 이것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 반문이라든가 공천에 개입되고 저리 가버리고 네. 자칫하면 이게 도청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네. 이 부분은 도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당연히 누가 뭐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그 개인의 어떤 품위 문제,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 이런 것은 본인이 예. 아마 김무성 대표도 지금 지속적으로 면담도 사과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면담도 거부한 것은 네가 스스로 그 부분은 결정해라.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나서 밝히자. 네. 뭐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이 부분에서 네. 이 비박들은 이렇습니다. 저렇게 터져서 친박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니까 예. 이제 공천은 물밑에서 서로 좀 친박과 비박 간에 조정을 하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 공천 내용이 이제 또 바뀌어가는 부분이 또 생기겠죠. 예. 그래서 겉으로는
저렇게 이 추악한 모습으로 싸우면서 그 말씀은 서로 덥자는 물 밑으로는 예. 공천은 서로 좀 조정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하자. 네. 이렇게 가는 게 새누리당의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 이번에 예. 이 일만큼은요. 윤상현 의원이 잘못한 부분은 윤상현 의원이 책임을 지되 네. 또 이런 어떤 도청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녹취 네. 그리고 이런 게 언론사 넘어가면요. 지난번에 성한종 회장 때 한 신문사가 저런 걸 받아가지고 매일 조금씩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요 어떤 정치의 언론사가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해서 이런 게 들어왔다. 언론의 이 본연의 보도 의무이기 때문에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다라고 해야죠. 네. 언론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사도 다 공개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수사로 들어가서 공천을 가지고 공작을 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은 네. 그 배경이 누군지를 잡아서 그 사람도 역시 완전히 정치권에서 주방을 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네. 저는 명백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새누리당이 사과받고 사과 뭐 하고 이런 거 끝내서는 안 된다. 김무성 대표는 사과를 받으면 또 이게 일단락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김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공천에 불리해지고 있으니까 이 시점을 연기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겠죠. 예. 사안을 굴려가고요. 예. 그렇게 서로 간에 이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사과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하신 친박계 의원 쪽에서는 공작 정치 의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진상 조사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그 당 윤리위원회 먼저 이제 공을 넘기는 모양새고 그쪽에서 조사를 해오면 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지금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공을 넘긴 거죠. 네. 공을 넘겼는데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 저런 경우 진상 규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 살생부 파문도 그렇고 네. 총선 국면에 특히 공천을 둘러싼 내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예. 정가에서 설로서 떠돌 뿐이지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총선에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만큼은 네. 사실관계를 한번 밝혀서 네. 그 새누리당이 새롭게 이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에 따른 공천을 진행을 해야지. 네. 사실 지금 보면은 살생부 파문이나 사전 여론조사 파문이나 이번에 윤상현 의원 발언 파문 이런 경우 녹취록 파문 같은 걸 놓고 보면은 예. 사건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는 공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보는 관점으로 흘러갔어요. 예. 살생부 파문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뭐 본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예. 끝은 뭐냐면 본인이 공관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예. 공천 국면에서 밀려나 버린 거란 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 그런 국면으로 진행될까 저는 걱정이 되고 네.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최대한 특히 윤상현 의원이 국민 앞에서 해명을 한다면 네. 그 진상을 밝혀버린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거겠군요. 그-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산 그 복국집 사건에 예. 이어서 저는 또 하나 생각난 게요. 네.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때 네. 김현철 씨가 병원에서 누군가하고 통화한 얘기 그 장면이 생각나요. 화면도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예. 그 의사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예. 병원에서 누군가하고 전화해서 예, 예. 누구는 장관 되고 안 되고 누구를 하고 국정농단으로 지금 됐잖아요. 예.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완전히 농단한 겁니다. 네. 누군가하고 본인의 생각이든 누군가하고 조직적으로 했든지 간에 네. 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완전히 농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표를 잘라내라. 그리고 누구한테 정도원한테 다 얘기해놨다. 그다음에 A, B 다 얘기해놨다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윤상현 의원이 무슨 사과하러 다닌다 음모론을 제기할 그런 낯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당장에 정계 은퇴를 하든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진상조사에 적극 응해주라는 얘기를 해야지.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친박이 음모론을 갖다가 설사 음모론 이따 손치다 음모론을 낼 때입니까? 김현철 씨의 국정농단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김현철 씨의 그 국정농단의 그 테이프를 갖다가 흘린 사람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이런 상황에서요. 또 뭐 한 가지 얘기를 좀 짚어보면 이런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객 공천을 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방안으로 더민주에서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좀 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민주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선거 때 네. 이한구 뭐 새누리당 공관위원장도 네.
아스팔트에서 그냥 이렇게 운동권 네. 출신으로 목소리만 높은 야당 의원들 네. 그런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추방하기 위해서 킬러 공천을 하겠다. 예. 또 야당도 무슨 뭐 자신들이 네. 그 이번에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야박이라면서 또 야당으로 간 박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야박 네. 공천을 갖다가 공천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한번 붙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는 거 예.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아, 그렇습니다. 그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네. 어떤 비판할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원장이 김현철 씨를 갖다가 녹취한 부분은 개인적인 이해에 관련되는 부분이지만은 네. 이번에 이 지금 녹취는 새누리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명백하게 모든 사실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 교수님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조홍천 전 비서 원래 이제 그쪽 지역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떠나서 네. 킬러 공천, 자객 공천이 왜 이렇게 공천에 살벌해졌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어제 무협지죠, 거의. 이세돌하고 뭐야 알파고고 했을 예. 때 그거 보면은 어쨌든 페어플레이 아닙니까? 네, 네. 이 선거라는 건 페어플레이가 될 때 그게 승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공천에 있어서 또 뭐 이런데 상대 후보들을 겨냥해서 예. 거기에 맞는 뭐 맞상대가 될 만한 맞짱을 뜰 만한 사람들을 서로 공천하는 건 좋은데 네. 왜 정치권에서부터 이렇게 살벌한 언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심정 그렇지 않아도 요새 국민들 마음 편한 사람 없어요. 네. 경제도 안 좋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자기들끼리 그냥 쌈박질을 한 데다가 그 말도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예. 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고요. 네. 또 모르겠어요. 뭐 조홍천 비서관이 뭐 인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꼭 무슨 연관이 있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쨌든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 대표성. 최근에 농어촌 지역 그렇게 뭐 이렇게 없애지 말고 줄이지 말자 해서 또 좀 비례대표도 줄이고 한 것도 그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을 가만히 서는 건데 아무 지역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가서 공천해 갖고 가서 뭐 간들 또 뭐 저는 윤상현 의원 발언 파면 이전에 한번 네. 좀 검토를 해본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게 과연 타당하고 합당한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네.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 자택을 찾아가서 사과했다는데 한번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는 언제 가고 네, 자택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속보로도 좀 전해드리긴 했죠.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에 김무성 자택을 찾아서 사과를 이미 했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와서 아마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과를 자택에서 했는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고 공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는 사과받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건지. 저거는 김무성 대표가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찾아가서 네. 미안합니다 하고 온 건지 이거처럼 나는 뭐 따뜻합니다 뭐라고 했죠 윤동주 시인의 뭐 하늘을 우러 한점 물어도 예. 없습니다 했는지 예. 근데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또 별개죠. 그렇겠죠. 아침에 찾아갔는데 그렇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것은 아직은 네.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 네. 아닌가. 그렇게 근데 보여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네.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또 덮어버리고 네. 그러면 공당이 아니고 사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국민의당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워낙에 이제 윤상현 의원 일에 덮여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묻혀 있다 보니까 국민의당 상황을 좀 저희가 많이 짚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수도권 공천하고 경선 후보자 명단을 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122곳 가운데 지금 95곳이 이제 일려 다야 구도로 이렇게 펼쳐지게 됐다, 이런 분석들도 있긴 있습니다. 결국 네네. 결국에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네. 수도권 122군데 전원 후보를 내야. 예. 왜냐하면 비례대표 정당 공천, 정당 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그 전략적 선택 집중을 하더라도 네.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네. 전략적으로 되도록이면은 네. 후보를 많이 배출해야 네. 이 그 비례대표를 의석을 차지한 정당 공천에 또 투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후보를 다 같이 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려 다야 구도 속에서 이제 자꾸 그 통합, 당대당 네. 통합의 문제, 그다음에 네. 수도권에서의 연대라도 문제, 그리고 그것도 정 안 되면은 후보 간에 막판에 가서 후보자 간의 후보 단일화의 문제, 네. 이런 그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김한길
그 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주장했던 그 당대당 통합은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고 예. 그 수도권의 연대 내지는 수도권에서 막판 후보 단일화 문제 네. 그 카드는 아직 있지 않느냐. 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보면 뭐 끝까지 아직도 이제 선거연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계속 그 안에서는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천정배 대표가 어제 그 선대위 회의에서 상황이 안 바뀌면 중대 결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그 결단?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네. 항상 네.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 나중에는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까지 뭐냐 하면은 예.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낡은 네. 진보 세력을 청산하면 야권 통합이나 연대 논의가 가능하다 다 그랬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나중에 네.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상황으로 국민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예. 사실 지금도 그 공천에서 김종인 대표가 예.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일려 다야 구도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게 본단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김한길 대표나 김한길 위원장의 천정배 대표 본인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의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조정 국면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이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보면은 야권 통합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는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사실상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최후 통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압박으로 봐야겠죠. 압박인가요? 압박. 네. 뭐 이번 주 안 되더라도 이제 이 양당이 이제 사실상 이번 주에 공천이 대부분 결정이 되니까 예. 공천을 일단 결정해 놓으면은 조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예. 뭐 총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또 후보 단일화는 지역 간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격의 차이가 난다든가 네, 또 네. 뭐 비등비등 할 경우 네. 서로 이 전략적으로 연대는 연대 내지는 뭐 단일화가 가능한데 예.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그건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전에 쭉 설명해 주셨듯이 국민의당에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수용할 만큼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명분을 얻기 좀 어렵고 이러지 않을까 지금 마지막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에서 살라미식으로 네. 친노 패권을 청산하는 모양을 예. 이렇게 쪼개가지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정청래 의원 했으면 네. 내일 또 지목된 다른 사람 한 명, 아, 또 조금씩. 모레쯤 한 명씩 예. 이렇게 해서 뭐 5명 중에 한 3명 정도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통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요. 명분으로 어제 던져주는 김종인 대표가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한길 의원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받는다 말은 공천까지도 포함된, 공천 보장까지도 포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시간 없다는 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정치인은 시간 없다 해도 다 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내주 말까지 이 통합에 대한 네. 물밑 흐름이 있고요. 네. 마지막에 네. 이 저쪽에 남고 싶지 않은 몇 사람은 이쪽으로 저는 오게 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지금 제야가 딱 움직이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한한상 씨라든지 유명한 제야의 원로들이 나서서 통합 안 하면 안철수 의원한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흐름이 통합으로 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 흐름 짚으면서 이렇게 좀 한숨 나고 답답한 것도 참 힘드네요. 총선 앞두고 좀 희망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 오늘까지 정치권의 흐름 함께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